경상북도가 조성하는 하회 과학자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회 과학자 마을은 은퇴한 과학자들을 유치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연구단지로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을 합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입니다. 경북 영양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로봇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은퇴한 과학자들을 유치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연구단지, 이른바 하회 과학자 마을을 조성합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도 명품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벌써부터 은퇴 과학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조성하는 하회 과학자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하회 과학자 마을 소개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은퇴한 과학자들을 유치해 경북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지역대학 석좌 교수로 위촉하고 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사를 해봤자 우리나라 출연연구소 같은 61세 퇴임이거든요. 근데 요새 61세면 말이 됩니까? 한 70세까지 사실 수 있고, 또 대학 교수도 65세에 나가면 60세 정도부터 그 학생을 못 받습니다. 그럼 벌써 50대 후반부터 은퇴 모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한 5년, 10년어치는 그냥 잃어버리는데, 그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 정년 연령이 없이 만들고 그분들을 좀 서포트를 해드리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회 과학자 마을이 조성되는 곳은 하회 마을과 병산서원이 인접한 도청 신도시의 호숫가입니다. 경상북도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건축 자재를 엄선해 건축물도 명품으로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외관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짓고 내부 인프라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 생활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설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효상 그분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자체가 관광단지가 되리라 생각하고 또 천년주택을 짓습니다. 오래가는 마을, 그 옆에 하와이 마을처럼 오래가는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유산으로 남길 예정이고요. 경상북도는 하회 과학자 마을을 통해 지역의 인재풀을 확장하고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집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군이 돌봄 로봇을 보급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촌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김준 어르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늘 곁에 있는 말동무가 생겼습니다. 바로 돌봄 로봇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할까? 해물볶음밥 한 그릇으로 든든한 점심 식사를 채워보세요.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까지 추천해주는 로봇이 생겨 적적함이 한층 줄었습니다. 항상 대화할 수 있고 곁에 친구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외롭고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90대 김상진 어르신도 안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로봇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말만 하면 듣고 싶은 노래나 뉴스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약을 챙겨 먹을 시간까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듣고 또 날씨도 알아보고 일기예보도 알아보고
등등 또 상당히 심심할 때 그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달래기 위해 영양군이 보급한 돌봄 로봇. 어르신들의 곁에서 똘똘한 도우미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통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카메라로 주변을 살핀 뒤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원래 어르신들한테 돌봄 로봇 10대를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10대 정도 더 보급할 생각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돌봄 로봇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주시가 강동면에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을 개소했습니다.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데요.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배경혜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 개소 의미는 무엇이죠?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에게 보호, 교육, 안전한 놀이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 돌봄터인 다함께 돌봄센터 7호점을 강동면 소재에 개소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관내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환경을 골고루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경주시의 입장이며 동지역뿐만이 아니라 읍면 지역에도 개설되도록 유도하여 왔는데 근본 7호점이 면 소재지에 처음으로 돌봄센터를 개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아울러 비영리단체인 강동청년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마음돌봄터를 개소하고자 함께 노력해 주신 점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의 의미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네, 다함께 돌봄센터의 현황과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6세부터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마을 돌봄터로서 센터장 1명, 돌봄 코디네이터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으로 구성되어서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아동별 일정에 따라 상시 또는 일시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우리 시에는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가 7개소가 있으며 2019년 9월 25일 안강 행복마을 1호점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2호점 황성동 사랑마을, 3호점 성근동 행복마을, 2021년 11월 4호점 충효동 수비랑, 5호점 용광동 아이신나, 2022년 12월 6호점 동천동 꿈꾸는 마을을 조성하였고 2023년 12월 강동면 무지개 마을을 7호점으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등 계획도 알려주시죠. 초등 돌봄 공백은 여성의 출산율 저조, 경력 단절 등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주의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1,002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1년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확충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돌봄 수요 조사를 진행해 돌봄 대기 학생 수를 파악하고 돌봄센터를 최적지에 설치하기 위한 입지 분석을 실시하는 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경혜 경주시 아동청소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민군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군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 시설 마련과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지에 주거와 체육, 복지 시설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인 자녀의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 주거시설 일부는 대구시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군부대 이전 후보지의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3일 전남 오리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10여일 만에 전북 지역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오는 28일까지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산란계 농장의 소독 실태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20만 마리 이상 농장 20곳에 대해서는 지역 담당관을 지정 운영합니다. 이미 산란계 밀집 단지 4곳에는 통제 초소와 환적장을 설치해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고 농장 주변과 진입로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도 내에서는 구미 지산색강 야생조류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14일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한상 종합건설협회 경북도 회장, 이정철 전문건설협회 경북도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올해 경북 건설인상 수상과 공항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영주시가 수능 벽화고분과 어숭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생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문화재청의 지역 문화유산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기획이 탁월하고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영주시는 벽화고분 답사와 벽화를 모티브로 한 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토양 검정 사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합니다. 토양 검정은 땅속 산도와 유기물 등 9개 항목을 분석해 작물마다 필요로 하는 양분을 처방하는 제도로 청송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 검정을 의뢰할 때는 땅 표면에서 2에서 3cm 정도의 흙을 걷어내고 논밭은 15cm, 과수원은 30cm 깊이의 흙을 채취해야 합니다. 토양 검정 후 12처방까지 2주 정도가 걸리며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이 민선 8기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사업비 1,0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과 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대형 공모사업 38건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89개 지자체에 기금을 차등 배분하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상위 20% A등급 평가를 받아 예산 1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도군은 확보한 예산으로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대릉원, 동궁과 월지가 2023년 한국관광예별 본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예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주 대릉원은 신라시대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 23기가 모여 있으며 동궁과 월지는 통일 신라시대 궁궐 유적지와 안압지로 알려진 인공호수입니다. 올해 경북도 내 관광지 수상은 지난 2018년 울릉도 독도가 선정된 이후 5년 만으로 포항 스페이스워크도 포함됐습니다.